자, 지금은 다음에는 돈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절세 문제죠. 자, 상속이 유리한 케이스, 그 다음에 증여가 유리한 케이스, 뭐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증여를 미리 하면은 좀 많이 절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이 유리한 케이스, 증여가 유리한 케이스를 한번 보시면은 저럴 때는 상속하는 게 더 낫겠다. 돌아가시고 나서 하면은 세금을 더 절약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수정할 수 있겠죠. 자, 상속이 유리한 케이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분은 재산이 7억 정도를 갖고 있었어요. 7억을 갖고 있으면은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배우자가 3억을 가져갑니다. 1.5배를 가져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른 아들은 2억. 그 다음에 다른 2억. 뭐 이렇게 이게 법정 상속분입니다. 분이거든요. 물론 이걸 다 자식이 가져가도 되고 그건 유언을 하기 나름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상속을 하게 되면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을 이전을 하게 되면 세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왜 세금이 없느냐? 배우자가 살아있고 자녀가 2명이 있으면은 자녀가 1명이라도 있으면은요 10억이 공제를 해줘요. 10억. 이분은 7억밖에 안 되거든요. 7억밖에 안 되다 보니 세금이 한 푼도 없어요. 상속세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일반인들에 있어서는요 상속세라는 걸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근데 이분이 살아서 생전에 2억짜리 집이 2채가 있었어. 그러면 이걸 하나는 딸을 주고 아들을 준다고 가정합시다. 주면은 증여세는 어떻게 되느냐? 증여세가 여기 보면은 계산은 한 4천만 원 정도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2억에서 5천만 원밖에 공제가 안 돼요. 살아계실 때 만약에 집이 2채가 있는데 한 채를 줬다. 이러면은 5천만 원밖에 공제가 안 되니까 여기 세금이 한 2천만 원 해갖고 딸 아들 해갖고 한 4천만 원 증여세를 물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케이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속하는 게 훨씬 더 절세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일반 가게에 있어서는 사실은 미리 증여를 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 꼭 재산을 이전해 줘야 되겠다 이런 케이스가 아니면은 증여보다는 돌아가실 때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미리 재산을 증여해 주는 게 더 유리한 케이스입니다. 자, 여기 사례를 보십시오. 대부분 재산이 45억이다. 자, 45억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45억 있다고 하면 가정하고 얘기를 드린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경우에 상속세가 얼마나 오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배우자는 없고 아들, 딸 2명만 있다. 그러면은 돌아가셨어. 이분이 돌아가셔갖고 이제 상속을 하면 상속세가 얼마 정도 나오냐면요. 복잡한 계산은 우리가 알 필요 없고요. 한 15억 4천이 나와요. 그래서 돈이 많으신 분들은 상속이나 증여세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민감하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분이 증여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다 증여를 하는 건 아니고 한 30억은 미리 증여를 하고 15억은 나중에 돌아가실 때 이제 상속을 하는 걸로 이렇게 가정을 한번 지어봤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30억을 증여를 하는데 이걸 언제 증여를 해야 되느냐면요. 돌아가시기 10년 전에 하셔야 돼요. 만약에 돌아가시기 임박해갖고 증여를 하면요. 상속하고 똑같이 세금을 이렇게 물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하여튼 10년 전에 일찍이 그렇게 증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일찍이 증여를 30억을 미리 했어. 미리 하고 15억은 나중에 상속을 했다고 가정하면은 세금이 얼마 나오느냐? 10억 8천이 나와요. 그게 얼마가 절약이 됐죠? 4억 6천이 절약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자들은요 세금에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돈이 없는 일반 서민들은 어떻습니까? 금리에 민감해요. 금리를 몇 프로 주느냐? 돈 많은 사람들 금리에 별 관심이 없어. 어디에? 세금을 내가 어떻게 절약하냐 이런 얘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전 증여가 유리하다는.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발생이 되느냐는 얘기죠. 왜 이런 차이가? 상속과 증여의 세금 과세 방식이 좀 틀려요. 상속은 전문적인 용어로 유산세 방식이라고 그렇게 책에 나와 있습니다. 증여는 뭐냐? 유산취득세. 그 상속은 상속한 그 덩어리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매겨요. 증여는 어떻게 해야? 내가 받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여하는 부분은 규모가 좀 적어요. 재산이 많은 집에는. 상속은 규모가 커요. 근데 세율이 똑같아요. 세율은 돈이 많을수록 세율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여는 세율을 좀 떨어뜨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떨어뜨릴 수 있고 상속은 어떻게 세율이 자꾸 높아간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공제 금액은 어떠냐면요. 상속이 훨씬 더 많아요. 상속은 배우자, 자녀는 10억을 공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자녀만 있다.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자녀만 있어도 5억을 공제를 해줘요. 그 다음에 증여는 어떻게 배우자는 6억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념은 어떻게 하냐면요. 상속이나 증여에 관한 관념을 배우자에게 주는 것보다는 자녀에게 주는 걸로 관념이 많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증여가 배우자 6억이 되어 있지만 또 배우자가 또 받아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또 자녀에게 또 줘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자녀의 공제 금액을 따지면은 증여보다는 상속이 훨씬 더 많아요. 5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있는 데는 실제로 증여하는 것보다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는 사실은 증여가 맞아요. 미리미리 오래전부터 미리미리 증여를 해주는 게 맞아요. 맞는데 보통 일반 가게 보통 재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그런 가게는 상속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미리 재산을 증여해 주는 것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요것도 제가 여기서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상담을 했었어요. 상담하자 그래갖고 제가 만나서 상담을 해드렸는데, 자, 이분의 얘기가 이렇습니다. 78세 되는 분이셨는데요, 할머니셨는데 이분이 이제 남편이 82세 정도 됐었어요. 자, 남편이 그런데 이제 3남매였는데 건물이 얼마짜리가 있었냐면 이 상속 재산이 한 건물이 기준 시가 한 5억짜리를 갖고 있대요. 다른 재산은 거의 다 이제 없대요. 없는데 이 월세가 이제 한 300만 원 나와요. 나오는데 맏아들이 건물을 빨리 좀 이전을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묻는 말이 그럼 맏아들이 이전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 건물을 거기에 대해서 가족 전체가 합의가 됐습니까? 거의 분쟁이 없느냐 이 얘기죠, 그죠? 제일 중요한 게 분쟁 문제 아닙니까? 세금 문제보다도, 그죠? 분쟁이 없습니까? 이렇게 어른도 그래 동의를 했고, 그럼 나머지 자식들도 동의를 했느냐요? 됐습니까? 이렇게 둘째 아들은 돈이 굉장히 많대요. 하여튼 돈벌이가 잘 돼갖고 나는 집에 재산 신경 안 쓴다. 마지막 딸은 요구가 뭐냐면요, 300만 원 중에 월세 100만 원 나올 주면 나는 뭐 더 이상 저거 안 하겠다. 막 이렇게 했대요. 그러면 200만 원은 누가 가져가느냐? 어머니가 이제 가져오는 걸로 하고 살아계신 동안에 하여튼 그렇게 이제 서로가 합의가 됐대요. 뭐 그러면은 그래 증여해 주세요. 제가 해주시면 되잖아요. 뭐가 저거 합니까? 저하고 상담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재산을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는데 재산을 줘버리면은 제 마음이 너무 허전하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잖아요, 그죠? 물론 월세 주기로 했겠죠, 그죠? 월세 주겠지. 주지만은 명의가 지금 남편의 명의로 돼 있는 거하고 명의가 넘어간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그래버리면은 나중에 자식이 사업하다 사업도 안 되고 하면 안 주면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다. 그게 뭔가 허전하대. 그래서 자기가 저하고 아들은 자꾸 해달라고 하고 건물 이전 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중재안을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해드렸어요. 아주머니, 증여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증여세가 얼마 나오냐면 8천만 원을 부담을 하셔야 돼요. 8천만 원. 왜 8천만 원이 나오냐면 5억을 지금 맏아들인데 증여를 하면 세금이 너무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어른이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 것 같아요. 되게 많이 위중한 것 같아요. 어른이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을 하면 세금이 한 푼도 없어요. 그게 이분이요. 아유 그래요. 그래서 예, 지금 증여하는 거는 세금 부담만 많이 늘리는 겁니다. 제가 증여하는 것보다는 상속하실 때 뭐 아들 명의로 하든지 뭐 하여튼 그걸 알아서 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공정증서를 작성을 하세요. 제가 공정증서를 작성을 하시는데 뭐 거기에 월세 부분도 명기를 하십시오. 제가 공정증서를 이제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이 건물은 맏아들 명의로 한다. 그 대신에 월세는
어머니 있는데 뭐 200만 원을 주고 딸인데 100만 원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남편이 사망을 하신다, 돌아가시면은 맏아들에게 건물을 상속하겠죠, 그죠? 맏아들 명의로 하면서 월세 300만 원에 대해서 담보 가등기라 그러는 게 이게 아마 법무사에 물으시면은 법무사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알기로 아마 담보 가등기라 그러는 게 있을 겁니다. 왜 이걸 하셔야 되느냐? 아들이 마음대로 이 건물을 좀 처분 못하도록 법적으로 그런 걸 해놔놓으면은 아들이 마음대로 처분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하시는 방법이 어떨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은요, 이 할머니가요 얼굴에 하색이 막 들어오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요,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방법은 세상에 찾으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들도 욕구가 충족된 거죠. 여러분, 아들 입장에서는 왜 자꾸 건물을 이전해 달라 그러겠습니까? 말로 자식들 간에 협의를 했지만은 막상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때 가서 아니 건물을 왜 맞으라고 다 가져가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 하든 증여세 내가 물더라도 나는 내 걸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어쨌든 나중에 받을 수는 있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드렸어요. 자, 이 경우는 뭐겠습니까? 바로 상속이 유리한 케이스입니다. 왜? 증여세금을 8천만 원 내는 것보다는 곧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안 남으셨기 때문에 바로 상속하시면 세금 한 푼도 없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고, 또 나중에 그 월세 300만 원이나 이런 거는 뭐 다른 법적 조치로 우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